교과서 58쪽입니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 가운데 사회주의 계열에 의해 추진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민운동입니다. 일제가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지주 소유의 토지가 늘어나고 많은 농민이 몰락하였다. 자, 특히 농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작농은 소작료 외의 추가 비용 부담과 같은 많은 세금 등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자, 여기까지 농민운동이 전개되게 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1920년대에 쌀 생산량을 늘려 일본으로 수출함으로써 일본 입장에서는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던 산미증식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미증식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그 쌀 생산량을 늘리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소작농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이 엄청난 부담을 끌어안고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쌀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그 늘어난 쌀을 팔아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쪽은 지주였습니다. 결국 그 늘어난 수입을 가지고 지주는 더 많은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겠죠. 지주는 더 잘 살게 되고 농민은 몰락하는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농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작농은 소작료 외의 추가 비용 부담과 같은 많은 세금 등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자, 당시에 조선인 전체의 한 80%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었고 그 가운데에 다시 80%는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한 소작농들이었습니다. 소작농들의 어떤 삶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체 소득의 한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땅을 빌린 대가로 지주에게 지불하는 소작료였습니다. 자, 나머지의 경우 지주 땅에 대한 세금을 소작농이 부담합니다. 또 1920년대에는 산미증식계획이 추진되면서 증산 비용을 소작농들이 떠안았습니다. 기타 빚을 갚아야 했고요. 많이 남겨봤자 전체 소출의 한 20%가 1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극도의 어떤 그 가난, 빈곤 상태 이런 것들은 소작농들에게는 어떤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소작농들은 소작료를 낮추고 소작료가 낮아지게 되면 농민 입장이 훨씬 좋아지게 되겠죠. 소작권을 보장받기 위해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쟁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쟁의란 농민이나 노동자가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행하는 행위, 즉 농민은 지주를 상대로 노동자는 자본가를 상대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 농민의 경우는 소작료에 대한 거부라던가 추수 거부 같은 것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쟁의 행위로 들 수 있는 것이 파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1920년대 중반에는 수많은 소작쟁이가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암태도 소작쟁이였다. 자, 암태도는 섬의 이름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암태도라고 하는 섬에 일본의 비호를 받으면서 소작한 그 지주로 성장한 악덕지주, 대지주 문제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그 섬 안에서 소작료를 70에서 80%까지 올렸습니다. 이에 추수를 거부하고 소작료를 거부하며 그 문제철 지주의 소작농으로 있었던 소작농들이 소작쟁이를 전개하게 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전개된 이 소작쟁이를 통해 결국 소작농들은 소작료를 40% 수준으로 인하시킨 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농민운동의 사례로 암태도 소작쟁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운동입니다. 1920년대에는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이 확대되면서 공장이 많이 설립되어 노동자의 수가 점차 늘어났다. 자,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본인 노동자들에 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자, 여기까지 노동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20년대에 회사령이 폐지되고 회사 설립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일본 자본가들이 조선에 들어와 회사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훨씬 열악하였습니다. 우선
임금은 상당히 낮았는데 일본인들이 받는 임금의 한 절반 수준이 조선인 남자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었습니다. 노동시간은 보통 12시간 정도였으니 뭐 오늘날 우리가 8시간 노동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정말 장시간의 어떤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노동쟁의, 즉 파업 같은 것을 일으켰는데 대표적인 것이 원산 총파업이었다. 원산 총파업은 1929년에 일어났던 파업으로 한 4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 영국인이 경영했던 원산에 석유회사가 있었습니다.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석유회사에 부두 노동자들을 감독관이었던 일본인이 심하게 구타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원산에 있었던 모든 노동자들이 이 파업에 다 가세를 하게 되어서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4개월 동안 파업을 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자 거의 뭐 생계가 불가능해지게 되자 전국적인 지원이 쏟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전 세계에 있는 노동자들로부터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원산 총파업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의식은 상당히 많이 고양되게 됩니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대공황 이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고 30년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일본이 막 침략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당연히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조건 훨씬 열악해지게 되겠죠. 또한 주로 경제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었던 운동이 점차 항일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1920년대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구호를 내세우는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띠었다고 한다면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부르짖는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며 정치적인 성격을 띠며 발전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기타 사회주의 계열에 의해 추진된 다양한 계급 해방 운동의 구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운동, 혁명은 부엌에서부터 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고 여성에 대한 차별 폐지 운동이 전개됩니다. 특히 여성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단체로 1927년에 근우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일체 차별 철폐, 조혼 폐지 및 결혼의 자유, 인신매매 폐지, 여성 노동의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산후 임금 지불 등을 주장하며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년운동.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우리 어린이 하면 어린이날이 떠오르죠. 방정환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방정환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뜻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일제강점기에 전개되었던 소년운동의 일환입니다. 아이에서 어린이로라고 하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형평운동,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뜻을 해석해 보자면 저울처럼 평등하게 대접해달라. 저울처럼 평등하게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운동이고 이 형평운동에서 내세운 구호도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백정들을 위한 것입니다.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백정의 호적에는 붉은 점이 찍혔고 백정들의 자녀는 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때 입학을 거부당하였습니다. 결국 백정들은 이러한 사회적 차별 대우의 폐지를 부르짖으며 형평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던 다양한 계급 해방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